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대전 충청의 정체성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탐구해보고 바람직한 정체성은 무엇이 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대가라고 감히 제가 부를 수가 있는 분들이신데요. 이제 정체성 그러면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일관된 동일성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은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사회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고 지역 정체성 이런 거 아닙니까? 지역 정체성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규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특성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자기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규정을 하는 건 그거는 정체성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자기 규정을 할 때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예.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육동현 교수께서는 정치 행정 전문가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충청도 사람 이걸 한번 먼저 질문에 얹어가지고 충청도 사람들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절대 맞지 않는다. 뭐 이것도 정체성의 한 특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차원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뭐 보통 우리가 역사적 사실, 어떤 그 지역의 역사적 자원, 인물을 가지고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꼭 과거에서만 또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정체성을 또 만들 수도 있죠. 또 뭐 우리 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적으로도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정립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이라는 도시는 역사가 길지 않은 도시거든요. 불과 100여 년 전에 대전이 1905년에 경부선이 대전을 통과하면서 대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건데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선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도시도 뭐 상당히 대도시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교통도시도 되고 과학도시도 되고 행정도시도 되고 또 국방 인프라도 있는 국방도시도 되고 이런 그 도시 아이덴티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저는 대전의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 정체성은 관용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용성. 대전이라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뭐 여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지역 텃세를 안 받고 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화합을 할 수 있는 도시. 이제 톨레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톨레랑스라고도 하는 그런 아주 저는 우리 대전 도시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정체성으로 늘 꼽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정체성이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화합과 통합보다는 분열, 갈등, 또 그 전에 없었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쳐서 또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도시 아이덴티티, 도시 정체성은 반드시 정립이 되고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이유나 또 앞으로 우리 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복 박사께서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대전 충청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뭐 정의를 조금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분야들이 다 다르셔서 전 역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역사에서는 시간하고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특히 이제 한 공간의 어느 한 일정적인 공간에서 시간에 누적된 그 역사적 흐름 속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중축된 누적된 건 어떤 동일성을 찾는 동일성 속의 가치를 찾는 게 지금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대전 충청의 뭐 정체성을 이렇게 언급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 그 금강이 가지고 있는 온화한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이걸 일본어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됐던 백제문화의 진취적인 모습, 대외 교류의 모습을 두 번째로 찾고, 그다음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진 그 기호 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적의 유학. 그래서 선비 정신, 뭐 양반 정신 이렇게 해서 양반의 고장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를 지금 현재 대전 충청 지역을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서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이제 정체성의 분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공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간 정체성, 장소 정체성을 얘기하시고 인문지리학, 인문학을 하시는 분은 인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정체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정립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최초의 인식의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들이 중복되고 중첩돼서 집단의 행위로 동일한 일정한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럼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특정 장소나 특정 사회 집단에서 어떤 행위는 용납이 되고 어떤 행위는 거부되는 뭐 이런 반복된 패턴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충청도 대전 충청도 사람의 언어, 행동, 뭐 정치적 행정적 선택까지도 이제 아까 무형의 정신세계도 다 정체성의 영역에 넣어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도 사람의 기질을 얘기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속내를 절대 외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그 특성 짓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겉과 속이 다른 거는 어느 지역에나 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충청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이경복 박사, 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양반 이 충청도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서도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청도 양반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비정신, 요거 확실히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충청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저 원래 고향이 충청도 아닙니다. 예, 저는 경상도입니다. 그런데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충절, 우리가 뭐 홍성이나 예산에 이런 데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의를 지킨 사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충청도를 그 문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충절을 또 강조하기도 하죠. 최근에 와서 이제 사회학자 중에 대전 출신 사회학자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분은 대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 얘기를 하는 그 뭐랄까 이 골자를 어디 발표한 적이 있느냐? 예. 어디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이 학술 논문을 쓴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과 이 지역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과 공간적인 영호남을 중간. 있는 중간에 예. 위치해 있고 의식의 측면에서도 늘 가운데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용에 가장 가까운 중용은 굉장히 좋은 미덕입니다. 그걸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민이 충청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자람이 없고 또 넘치지도 않고 그게 이제 그 중이에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게 다 좋은 건데 저는 이 중간 도시 중용을 지키는 지역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하나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 예. 그러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속성,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견해가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을 하죠? 저 부정적으로 예. 좀 접근을 아니,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 또는 남이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예.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남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금방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양반 선비 정신에서 비롯된 좋은 거를 이제 나쁘게 폄하하고 그거를 이제 비하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고요. 그런 우리 충청도의 기질은 이 자연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 이게 뭐 이건 대충 호지만 인공으로 만든 호수지만은 금강이라는 게 원래 이제 호강이라고도 했어요. 호강이라고 하는 건 호수처럼 잔잔한 강이다. 호남도 호강 이남에 있는 걸 그걸 따져서 호강이라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정되고 여유롭고 이제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 충청 지역의 도읍을 정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죠? 그 무학대사도 도읍을 신도 안에다 잡으려고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뭐 계룡 사부론이라고 해서 이 충청도에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 여러 시도도 있었고요. 또 대원군도 그랬었고 또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충청도에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가 이제 백지 계획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에서 전 노무현 대통령도 이 수도를 이곳 충청도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안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품도 상당히 여유 있고 또 풍류가 있고 또 인정이 많은 그런 이제 충청도 기질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자연 환경이 안정이 되고 그런 그 재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조금 단합을 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자연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충청도의 이 좋은 기질을 우리가 존중받고 지켜지는데 우리가 소홀하고 우리가 좀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기질이 나쁘거나 뭐 잘못된 거나 이런 거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우리 충청인의 그 기질을 우리가 잘 정립을 다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무너진 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 때문에 우리 이 좋은 화합과 여유와 이런 기질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되고 또 악용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충청인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역사적인 사실하고도 맥락적으로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삼국시대 그 전부터도 이제 먹고 살만한 곳이니까 삼국의 국경 접경 지역이었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라 땅이었었는데 올해는 백제 땅이고 또 내년에는 고구려 땅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대전 지역이 그랬다. 예, 여기가 그렇습니다. 대전 예, 삼년산성이니 뭐 노은산성 뭐 이런 얘기 다 있어. 산성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에서 비추어 볼 때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일정 부분 맞습니까? 그런 설이 있죠. 네, 그런 설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이게 경계지역이다 보니 말 조심해야 된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말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설이 조금 그 자체가 우리 충청도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마른 들인데요.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 고려 시대에는 경기도와 충청도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가까웠고요. 두 번째는 조선 시대 들어오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중간 지역이다 보니 삼남으로 그 경상도와 전라도가 가는 중간이다 보니 서울에 있는 선진 문화가 만약 서울의 문화가 이쪽을 거쳐서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다 보니 이걸 하나로 담을 수 없는 용어 사용에 뭐 하나를 개념 정리하기 어렵다 보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선시대에 가면 여기가 정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중심지로서 그 신중한 거죠. 이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선비들의 행동들이 좀 신중함을 겪다 보니 아마 말이 조금씩 느려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정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해준 교수인가 그분이 제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충청도 양반이라고 제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세속적인 표현이다. 그보다는 선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양반이란 단어는요. 이게 그 신분 단어가 아니라 대중적인. 그냥 관료 그 관직의 양반이라서 문반, 무반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용어 사용이 안 되고요. 선비란 단어 자체가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는 용어 자체가 되고요. 양반은 그냥 정치적인 용어 사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용어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충청도 양반을 버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쯤에서 좀 쉬었다가 김 교수님 잠깐 쉬겠습니다.